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윤해 교육부 장관 이낙연과 어떤 관계인가 이야기입니다. 자, 부산대에서 조민양의 입학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에는 윤해 장관의 입김이 작용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부산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입장을 유보한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윤해가 부산대에게 뭔가 지시를 내리는 듯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이후 부산대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조민양의 입학 취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렇다면 윤해는 왜 갑자기 부산대를 압박했을까?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페이스북에 이주혁 의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이 글이 꽤나 설득력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윤해라는 인물에 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윤해 장관은 부산대의 조양 처리를 압박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꼭 찾아야겠다. 민주당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하겠고 보이지 않는 손이 진짜 있는지도 확인해야겠으며 그게 또 대통령 후보의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계가 민주당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봐야겠다라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결정을 유보한다는 게 일관적인 부산대의 입장이었는데 3월 24일 윤해 장관이 부산대는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소리를 기자들 앞에서 하는 바람에 사단이 났다. 유 장관의 이런 압력이 없었다면 조 전 장관 집안을 낭떠러지로 모는 일까진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윤해 장관이 더더욱 너무 이상한 이유는 2015년도 부산대 모집 요강에 따라 부산대가 입학 취소 등 조처를 할 수 있다라고 마치 뭔가 방법까지 일러주고 가르쳐주듯이 말을 했었다는 점이다. 실제 유 장관님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부산대는 그날로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구체적인 조사 이행 계획을 세웠고 8월 24일에 기자들 학교 강당에 불러 모아놓고 입학 취소하겠음 이렇게 발표하는 데까지 온 것이다. 취소된 이유는 표창장 때문이 아니었다. 4가지 스펙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조양은 졸업성적, 영어 성적이 워낙 우수하여 합격을 한 것이다. 취소하는 이유는 유 장관이 5개월 전에 미리 알려준 대로 모집 요강 때문에 한다는 것이다. 부산대는 아주 정확히 유 장관이 준 매뉴얼대로 일을 처리한 것이고 유 장관은 왜 저런 미친 소리를 한 걸까? 추미애 전 장관은 보궐선거 전부터 특정 세력에 의해 공정이라는 가치 회복을 위해 조국 전 장관 가족을 희생양 삼아 민심에 편승하기로 정무적 판단을 누군가가 했다라고 말했다. 즉 유 장관은 민주당 내 특정 세력으로부터 조국을 밟고 선거를 치르자는 지시 혹은 권고를 받고 3월 24일 회견을 했다는 뜻이 된다. 추미애가 한 말이라고 해서 진리라고 확신하란 법은 없다. 그러나 적어도 이 상식을 뭉개버리는 이상한 사건에는 더 이상한 배경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리라. 열린공감TV에서는 최성해가 이낙연이 조국을 쳤다라고 한 말에 주목해서 계속 파고 들어가고 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일단 강 기자는 부산대 압박 사건에 대해 이낙연의 최측근인 남평호 실장을 의심하고 있다. 최성해의 녹취록이 다시 나온다. 내가 이낙연을 잘 안다. 사람도 그쪽에서 나한테 여러 차례 보냈다. 옛날에 민평년 계열 사람들이 동양대에 와서 연수를 한 적이 있다. 그때 윤해가 간사로 왔었다. 그때 내가 윤해하고 식사도 같이 했다. 그때 이낙연 측근 남평호가 나한테 한번 왔다. 이낙연이 총선에 나오면 경북 북부 지역 표를 좀 몰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즉 선거운동을 같이 하자고 제안. 윤해가 나하고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학교 이사회에서 나 해임시키라는 말 계속 올라오는 걸 스톱시키고 윤해 교육부 장관이 자기 서랍에 놔두었단 말이야. 조국이가 청와대 쑤셔서 계속 글이 된 건데 윤해가 막아준 거야.
조국이가 나쁜 놈이야. 지가 좀 잘 되면 우리 학교까지 집어먹으려고 했는 것 같아. 최성해는 조국을 악마화시켜 생각하고 있고 유은혜는 자기에게 호감이 강해 자기를 비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자기를 해임시키려는 움직임들을 유은혜가 봐주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음. 이 두 가지 생각은 사실 망상에 가깝다. 즉 최성해의 말이 그 자체가 팩트라는 게 아니라 그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면에서 주목하자는 것이다. 왜 최성해가 표창장 문제로 조국을 공격하고 애초에 검찰 수사와 여론의 관심을 표창장에 맞추는 쪽으로 흘러갔는지 그 인과성이 엿보이는 것이다. 저 정도로 조국을 악마로 생각하고 있다면 당연히 최성해는 윤석열 검찰에 협조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남평호, 이낙연 측근은 윤회의 운동권 선배다. 민평련 내에서도 훨씬 위쪽에 있고 그러니 남평호가 윤회에게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다. 많은 사람들은 최성해의 허언증 때문에 그의 말들을 신뢰할 수가 없다. 더 들어볼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만다. 하기도 위조하고 가짜로 사는 인간의 말이 왜 가짜가 아니겠냐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 말한 대로 허언증은 병명이 아니다. 그의 말이 다 진실이 아니지만 팩트로 가기 위한 단서는 찾아야 한다. 실제로 강진구 기자가 남평호 실장, 이낙연 캠프의 막후 실세에게 인터뷰한 바 윤회 장관이 부산대에 압력을 행하는 과정에서 남평호 실장은 개입한 바가 없는가라고 물었을 때 남 실장은 개입한 적 없다라고 딱 잘라 대답하는 게 아니라 왜 남의 얘기를 하느냐? 나는 모르는 문제다. 나한테 질문할 것을 해라. 라는 식으로 답했다. 이렇게 되면 의심을 없애는 게 아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추 장관의 사태에 관여한 바 있느냐? 윤석열과 자주 통화하는 사이였냐 하는데 맞느냐라는 질문들에 대해 딱 잘라 아니라고 말은 안 하고 그건 대답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한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강진구 기자가 취재하고 있는 바 의심하는 그 민주당의 막후 실세와 추미애 전 장관이 언급한 보이지 않는 손이 동일한 인물이라면 바로 남평호 실장이며 그의 영향으로 윤회는 부산대에 압력을 가했고 어쩌면 추 전 장관의 갑작스런 퇴임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추측하게 된다. 최성해의 말을 들어보면 누가 봐도 사실과 추상적인 관념, 망상까지 뒤섞여 있다. 즉, 죄다 믿으면 안 되지만 결코 전부 다 거짓인 것도 아니다. 민평련 계열 사람들이 과거 동양대에 연수를 왔고 거기 윤회도 있었다는 건 거짓말쟁이 최성해의 말이지만 교차 검증이 됐으니 팩트인 것이다. 아마도 최성해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동양대를 살리기 위해 교육부의 지원금이 꼭 필요하고 어떤 수든 써보기 위해 여와 야에 모두 발을 걸치려 했을 것 같다. 그게 학교와 자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조국을 악마화시키고 윤석열 검찰이 좋아할 만한 고깃덩이 표창장을 딱 던져주고 법정에 나가 증언까지 했으니 자기는 야권과 검찰에 줄을 댔다고 생각하는 거고 민주당 쪽 이낙연 캠프의 실무자 남평호 실장 및 윤회 교육부 장관과 끈이 닿아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그 사실에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조국이 청와대를 들쑤셔서 자기 학교를 삼키려 했다. 유 장관이 조국에 맞서서 자기를 막아줬다. 이런 생각들은 허언증이 아니라 사고의 비약에 의한 것들이다. 그런데 사실 자기가 운영하는 학원이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다면 그가 자꾸만 이렇게 비현실적인 생각에 젖어드는 이유도 이해가 간다.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최성해의 말, 이낙연이 조국을 친 것이다 라는 말 또한 글자 그대로 진실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분명한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돌아다니는 데 대해 여권 수뇌부에서는 조개처럼 입을 다물고 일체 상대를 하지 않고 있다. 이거야말로 의아스러운 것이다. 추 전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되는 그 배경이 과연 뭘까? 추 전 장관이 단순히 뭘 잘못 먹어서? 아니 왜 이낙연과 추 전 장관 사이엔 대화가 없는 걸까? 김종민 의원이 이낙연 캠프로 가자마자 추 전 장관은 김종민을 공개적으로 저격하는데 이것 또한 추 전 장관이 자꾸 어떤 시그널을 보내려는 시도가 아닐까? 나 같은 사람이나 열린공감TV 멤버들보다야 추미애 전 장관이 당시의 여권 내부 상황을 훨씬 잘 알고 있었을 테니 말이다.
자, 글이 좀 길긴 합니다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을 법한 내용이었습니다. 윤회는 왜 갑자기 부산대에게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까지 압박을 할 수 있는 기자회견을 했을까? 추미애 전 장관은 특정 세력에 의해 공정이라는 가치 회복을 위해 조국 전 장관 가족을 희생양 삼아 민심에 편승하기로 정무적 판단을 누군가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모두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민주당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이낙연 계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 때문이다라는 합리적 의심,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조국을 손절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거에 불리하다, 이런 얄팍한 생각. 추미애는 이걸 정무적 판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조국을 손절하는데 윤회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꼭두각시처럼 움직여줬다. 그 뒤에는 민평연계 선배인 이낙연 캠프에 남평호라는 사람이 존재한다. 그리고 최성애는 윤회가 자기를 지켜주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조국은 자기 학교까지 집어먹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퍼즐이 딱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조국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최성애. 그래서 표창장이라는 떡밥을 검찰과 야당에게 던져주면서 자기와 자기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검찰과 야당에 줄을 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여당 쪽에는 윤회가 조국을 막고 나를 지켜주고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가 같은 편 안에 있다는 게 너무 힘들고 씁쓸하고 슬프고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걸 도려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측은 지금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이명박의 4대관과 똑같다라는 망발을 김종민의 입에서 들어야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 때 지지한다고 참석했었던 윤영찬은 변호사비 대납으로 MB는 실형을 살았다라는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권력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인간을 이렇게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걸까요? 그래도 우리에겐 추미애, 이재명이 있으니 희망이 있습니다. 포털에 나오는 뉴스를 보고 있자면 한숨밖에 안 나오죠. 이런 언론 지형에서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게다가 같은 편인 줄 알았지만 같은 편이 아니었던 이 수박들의 존재가 너무나 많고 너무 힘이 세다는 것, 이것도 너무나 힘이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기는 해요.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겠죠. 우리가 언제 엄청 희망적이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항상 힘든 싸움이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쉽게 간 적이 있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는 뭐 쉬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내 쉬웠던 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힘 빠지지만 기운 냅시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할 수 있어. 좌절하지 맙시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